이화대학교에 시청각 교육과를 시작하고 교육공학과에서 정년한 명예교수 호재숙입니다. 김하라 선생님 때 같은 시대 때 분인데 깨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청각 교육을 했느냐고 그러시면서 우리도 과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선생님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교육공학과가. 그래서 1년 동안 시간 강사를 하고 이제 전임으로 됐는데 그동안에 과를 만들어 가가지고 63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긴 과죠. 그러니까 우리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퍼진 거 아니야, 한국의 시청각 교육. 내가 생각하기에 처음으로 만든 교과 과정이지만 아주 잘 됐던 걸로 생각이 되고, 내가 공부를 또 하면서 가르쳐야 하니까 USIS라고 거기가 유일하게 그 시청각 교재 책이 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에 관한 자료가 들어오면은 전화를 해줘서 가서 빌려다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그때만 해도 참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때 우리나라 현상에 맞자 좀 잃는 그런 학문인가 보다 그런 생각 정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60년 거정 이렇게 잘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수한 졸업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나는 그만둔 지는 오래됐지만 과를 시작한 사람이고 누구 못지않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일 발전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나간 일들이 너무 한꺼번에 회상이 되고, 선생님들, 졸업생들, 강사 선생들, 조교들, 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각이 되고 벅차가지고 아주 잘했다, 시청각 교육가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은 해요.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한 1993년도인가 그때 삼성에서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 3학년 학생들 4명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걔네들이 스티로폼 깔고 자면서 한 학기 내내 그 과제를 했던 것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그 중에 제일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백희나 작가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에 많이 남는 과제입니다. 저는 86학번인데 당시에 우리 과는 교수 매체 실습을 위해서 사진, 그래픽, 방송, 시네마반 등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방송반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어린이회관 같은 데 봉사활동을 갔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팀 전공 과제로 8mm 영화 제작을 했던 기억도 아주 흥미롭게 기억에 남아요. 17학번끼리 다 같이 파티룸을 빌려서 1박 2일 동안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동기들이 막 MT 예고편 영상도 만들고 마니또도 하고 뭐 몸으로 말해요? 이런 레크레이션 게임을 했어요. 그 추억으로 지금까지도 학교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밤샘 했던 기억이 가장 즐겁게 남았어요. 2학기에는 전공 수업 팀플이랑 이티전 때문에 많이 바빴는데 그때 밤을 많이 샜거든요. 이거는 이티전 회의를 위해 모여서 같이 만들었던 눈사람인데,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이 정말 학과 생활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학습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어떤 유연한 사고를 배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저희 동문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 가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선배님들 혹은 후배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그분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교육공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훨씬 더 능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어떤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도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를 능동적으로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가 이티전이에요. 그게 이번에 벌써
57이라고 그러니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뭐 코로나 있는 동안에도 다 했고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운 거가 이티전이고요. 그 교재제작부 학생들의 활동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저는 교육공학과 출신으로서 구조적인 사고가 제 몸 안에 배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떤 흐름으로 그리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해 나갈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한 학기에 여러 가지 팀플을 겪어내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협력과 소통 역량을 가장 뼈저리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랑 노는 것과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교육공학 4년 동안 많은 팀플과 과제를 하면서 익혔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때는 이제 프로토타입 등을 통해서 수업 내에서 생각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면 대학원 때는 보다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깊어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쓰는 논문이 다른 동기들이 쓰는 논문과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 분야가 생기고 깊어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요즘 슬램덩크에 푹 빠져서 농구로 비유하면은 학부생들은 되게 올라운드 플레이어 같아요. 근데 좀 미숙한 플레이어. 근데 반면 이제 대학원생은 각자 더 좋아하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로 이제 포지션을 잡는 거죠. 교육공학과의 어떠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삶에 대한 거거든요.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교육공학을 한 측면에서 봐서는 학습을 얼마나 잘 일어나게 할 거냐. 지식을 얼마나 확장시킬 것이냐. 그다음 그래서 퍼포먼스 향상을 어떻게 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잘 되면은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삶, 이거와 직결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사람의 역량을 개발하는 HRD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기와 기회입니다. 최근의 테크놀로지는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위기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답이 명확하지 않지만 결국 해결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0년 올해의 이화인 상을 받았었어요. 그리고는 가장 먼저 관심 있게 찾아본 것이 교육공학과 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학과장님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VR 방식으로 좀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제가 일부 후원을 해줬었는데 매년 내용과 방식, 기술적인 부분까지 너무나 빨리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아주 최근 전시에 가보니까 이제는 이제 저를 앞서가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후배들이 되었다는 생각에 굉장히 자랑스럽고 흡족했습니다. 강사나 아니면 교수 설계자, 또 콘텐츠 제작자, 사업가 다양한 방면을 좀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주요한 핵심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학습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 데이터를 바라보고 또 복잡한 교수학습 상황을 들여다보고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처방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과 같은 테크놀로지를 설계하는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K-1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폭넓은 학습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아이들의 감성, 예술적 역량을 키워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을 만들기보다는 저의 창의력을 열심히 발휘해서 만드는 재미난 교육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공학과에서 저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과 기술을 가득 배워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공학과의 희망이자 미래인 후배님들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후배님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공학과에서 배우는 어떤 경험과 다양성은 다른 어떤 전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성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본인이 원하는 본인 자신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가 사범대 중에서도 좀 힘들기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지만 그 모든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이 다 헛되지 않는다. 뼈가 되고 살이 된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다 도움이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들이랑 추억 많이 쌓으면서 공부하고 팀플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공학과가 아무래도 진짜 팀플이 너무 많은 학과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진로를 가더라도 결국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야 하는 운명이더라고요. 이때 사람은 학습자일 수도 있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희는 결코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럴 운명도 아니니까 대학 생활에서의 팀 프로젝트를 본인의 협업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과감하고 재밌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교육공학이란 자랑입니다. 나에게 교육공학이란 스캐폴딩이다. 나에게 교육공학이란 단단한 뿌리입니다. 나에게 교육공학은 지팡이다. 나에게 교육공학이란 선물 같은 친구입니다. 나에게 교육공학이란 미래를 위한 놀이터입니다. 나에게 교육공학이란 사고의 근간입니다. 나에게 교육공학이란 삶의 엔진입니다. 나에게 교육공학이란 경계에 피는 꽃이다. 교육공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래서 도대체 그건 뭘 하는 건데?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계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다른 학문들과 다른 분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또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또 다져나가는 게 교육공학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육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것들을 아우를 수 있으면서도 저만의 바운더리를 세우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남기고 싶습니다. 나에게 교육공학과란 삶 그 자체입니다.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이 교육도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경영, 그리고 뭐 예술적인 요소, 그리고 공학적인 요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께 합쳐져 있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교육공학이란 성장입니다. 교육공학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토대로 당장 1년 전과 다른 그리고 3년 전과 다른 저를 발견하였던 것처럼 교육공학을 전공하는 모든 분들이 치열한 고민을 통해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교육공학이란 봄이다. 교육공학자는 학습의 학습 과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교육의 모든 시간선에 함께 보고 있는데요. 학습자의 능력을 가장 피울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공학 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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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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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주년을 60주년을 축하합니다. 60주년을 축하합니다. 6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의 6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공학과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